저는 회사에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땅을 보면서 걷거나 최대한 집에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고 집으로 가곤 했죠. 가슴에서 피가 철철 나니까 집에 가서 빨리 치료해야 했거든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최대한 피해 다니고 퇴근할 때까지 조용히 했고요. 점심시간엔 식사도 안 하고 혼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화를 삭히기도 했고요. 뭐라도 먹으면 바로 토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남들에게 자존심도 강하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열등감도 많고 마음이 여린 직장인이었죠. 그래서 직장생활 동안 자신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치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인 직장인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인 직장인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나의 능력에 비해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면 금방 포기하거나 회피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무능력해 보이는 모습인 거죠. 이들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으며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무조건 피하고만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말해도 부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도전의식이나 용기도 부족하고 실제로 해보기도 전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요. 동시에 상사에 대한 불만은 계속 늘어가고 업무를 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모습이 꽤 많이 보일 겁니다. 물론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느껴진다면 직장인으로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인 직장인들의 특징 두 번째는 상사나 동료들의 칭찬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칭찬이 욕으로 들리는 거죠. 항상 자기 비하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에 대해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남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왜곡해서 해석하기 바쁘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칭찬보다 지적이나 질책이 훨씬 많고 성과도 낮고 승진도 잘 안 되죠. 칭찬받는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칭찬도 혹시 나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요. 이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가관이죠. 게다가 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보다는 막연한 피해의식이 발동해서 상황을 오해하기 바쁘죠. 쉽게 말하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나빠 보이는 거고요. 슬프게도 이들의 직장생활은 계속 악순환 되다가 대부분 어느 순간 퇴사로 마무리가 되죠.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인 직장인들의 특징 세 번째는 모든 문제의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폭탄이고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자폭하는 거죠. 이들에겐 이 방법이 지금의 나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가끔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지나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가 되어 있기도 하죠.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병원에 가야 하고요. 게다가 남들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미안하다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이런 부정적 말들을 통해 진짜로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질은 이런 말들이 진심도 아니고 습관적 표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처음엔 진짜로 미안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항상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스폰지형 인간이 되는 거죠. 상사의 피드백이나 반성이 통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스폰지형 인간 말이죠. 그래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죠. 이들은 자기 비하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 친구 또 자기 비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친구로 인해 불똥이 나에게 튀지 않기를 바라게 되고요. 동시에 인간관계나 성과 등 직장생활의 모든 부분이 엉망이 되는 거죠.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인 직장인들의 특징 네 번째는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눈치나 센스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모든 일에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니
남들을 따라하거나 업무에 끌려다니기 바쁘죠. 얼핏 보면 생각이 부족한 따라쟁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자기 의견은 당연히 없죠. 게다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작도 못하고요. 남들과 비교는 많이 하지만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좌절하게 되고 좋은 경우에는 결과를 의심하죠. 그러니 비교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악순환되고 자신감과 자존감만 바닥을 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습관이고 항상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남들에게 의존하면서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들은 우유부단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나 상황에 대해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요. 결국 성과는 자신감이나 자존감과 함께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팀장이나 조직의 리더가 되면 그 부서 직원들은 정말 죽어나죠. 배가 잘 가지도 않지만 가더라도 항상 산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하는 타 팀의 괄시를 받기도 하고 부서의 성과 부족으로 인정도 못 받고 승진도 못하게 되고요. 게다가 상태가 심해지면 팀원들과 리더는 서로 불신하게 되고 화가 난 리더는 고가나 평가 등 주어진 권한을 통해 팀원들에게 복수하는 등 조직 자체가 콩가루 집단이 되죠. 이렇게 되면 리더는 퇴출되거나 이동하게 되고 아니면 조직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죠. 안타깝지만 팀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의외로 많이 보이죠.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인 직장인들의 특징 마지막 5번째는 이들은 남들의 부탁은 들어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잘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의 힘든 상황이나 고민은 부탁도 못하고 혼자서만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호구 스타일이라서 필요한 부탁은 못하면서 힘든 부탁은 다 들어주는 거죠. 솔직히 착해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탁하거나 거부할 용기가 부족한 거고요. 자신의 부탁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거절은 이후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모든 상황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상처받지 않겠다는 욕구가 공존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정과 신뢰, 무한대의 사랑을 과하게 요구하죠. 보통은 가장 편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인 직장인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 대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면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 두 번째는 상사나 동료들의 칭찬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한다는 것. 세 번째는 모든 문제의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 네 번째는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필요한 부탁은 못하면서 힘든 부탁은 다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모든 직장 생활은 자신감과 자존감에 상처가 생깁니다. 다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가 심하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시대의 직장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상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랑하시고요. 바닥을 치고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